이거 다야? 어. 우와. 진짜 이거 다야? 나 이렇게 처음 해봤어, 나도. 우와. 에 나도 이렇게는 처음 해봤거든? 대단한데. 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여기는 베트남의 휴양 도시 다낭입니다. 11월 중순까지 일본에 있다가 날이 점점 추워져서 언제나 온기를 찾아 떠나는 유목민인 저희는 다낭을 시작으로 여러 동남아에서 따스한 겨울을 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물건들은 여행 짐이자 제가 가진 모든 소지품입니다. 가방 하나로 몇 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본 건 처음입니다. 이 짐들을 보는 저의 감상은 이게 내가 가진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 아름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 너무 깔끔한데? 이렇게 자주 펼쳐놔야겠다. 지금 막 힐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지품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용도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운자켓. 2023년 봄에 산티아고 순례길 도보 800km를 걸을 때 빈손으로 걷기 위해서 구입한 주머니 24개 달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다운자켓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 유일한 방한복이고요. 따뜻한 나라를 왔을 때 저 다운자켓이 별로 활약을 안 할 것 같지만 해발이 높은 지역을 저희가 갈 때가 있어요. 피서지겠죠. 동남아 피서지는 난방시설이 거의 없어요. 밤이나 새벽에는 날이 한국의 가을처럼 춥기 때문에 저 다운자켓이 큰 활약을 할 거고요. 제가 가진 짐, 물건 하나하나 봤을 때 유일하게 1kg 넘는 물건이 2개 있거든요. 이 노트북과 저 다운자켓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휴대를 합니다. 다음, 양면 재킷. 약간 쌀쌀할 때 입기 딱 좋아요. 그리고 장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동남아시아에서는 냉방병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운 재킷을 꺼내는 건 약간 과한 것 같고요. 양면 재킷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긴팔, 주머니가 2개 달렸고요. 주머니마다 각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장거리 버스를 여러 차례 타면서 느낀 게 주머니에 지퍼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지도 그렇고 위에 입는 반팔, 긴팔 전부 다. 제가 뒤로 매는 가방, 백팩은 있지만 옆 가방이나 손 가방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기타 귀중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경우가 꽤 있는데 물건을 어디다 흘릴까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깜빡하고 목돈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걸 떨어뜨리고 잔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곰팡이에 피었던 흰색 긴팔과 양면 반팔을 처분하고 양쪽에 주머니 지퍼가 달린 긴팔을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반팔 2개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팔 하나에서 벗어났는데 옷이 너무 많아진 느낌이라서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색합니다. 최근 2년 동안 4계절 옷이 4벌인 적도 있었고 5벌인 적도 있었고 6벌까지 갔었다가 이번에 7벌까지 늘었는데요. 걱정이 많이 돼요. 내가 과연 이걸 다 입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게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반팔 2개는 중고로 똑같은 걸 색깔만 다른 걸 구입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반팔은 한 장만 소유하면서 양면 반팔만 입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양면의 허전함을 달래고자 똑같은 걸 2개 구입한 것 같아요. 지가 구입 안 한 것처럼 얘기하죠. 역시나 주머니가 있고 주머니에 지퍼 달려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상의에도 주머니가 달리지 않은 옷은 안 입고 있네요. 자, 다음 긴 바지. 하나 있는 긴 바지고요. 방수입니다. 기존에 입던 주머니 5개 달린 바지는 중고로 팔고 이 바지를 중고로 구입했고요. 주머니는 6개, 지퍼는 3군데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엄청 경량입니다. 기존에 입던 바지가 약 500g 가까웠는데 이 바지가 280g 정도 하거든요. 약 200g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바지로는 반바지, 주머니에 지퍼가 달려 있어요. 저번에 옷 소개한 영상에서 다룬 반바지인데요. 이 반바지, 긴 바지, 긴팔, 반팔 두 개 전부 다 속건성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손빨래하고 널어 놓으면 옷에서 물기가 다 떨어지는 순간 50% 이상 이미 말라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손빨래할 때 속건성 정말 중요하죠. 다음은 속옷. 아내가 직접 만들어준 속옷. 현재 입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운동화. 올해만 벌써 4켤레째네요. 찍찍이 타입이라서 신고 벗기가 굉장히 편하고 이걸 신고 어제 15km 정도 걸어봤는데 발이 불편한 경험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 착화감이 조금만 더 푹신푹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는 신발이에요. 다음은 양말. 구멍이 났을 시 평생 무상 교환되는 양말 한 켤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말과 드디어 이별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양말에 구멍이 나서 제가 평생 무상 교환을 받아가면서 이별을 하는 게 아니라 목이 너무 늘어났습니다. 목이 늘어난 건 평생 무상 교환 대상이 안 돼요. 발가락이나 뒤꿈치에 구멍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양말은 구멍 안 나요. 얘는 구멍 안 납니다. 미친 양말이에요. 왜 이별할 때가 왔냐면 일단 목이 너무 늘어나서 신발을 이렇게 벗을 때 양말이 같이 내려가요. 어쩔 때는 양말이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벗겨질랑 말랑 할 때까지 발끝에 걸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말을 처분하고 나면 대체 양말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양말 없이 지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진 소지품 목록 중에 양말이 없거나 사계절 양말 없이 지내시는 분이 계시면 그 지혜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모자, 빨간색 모자 미키가 직접 만들어준 거고요.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미키도 가끔 이 모자를 씁니다. 같은 모자를 돌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책모자, 영상에서 자주 쓰고 나오죠. 이 모자에 관한 설명도 최근에 만든 아이템 소개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경은 최근에 이걸로 교체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안경을 마음에 들어 하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안경 알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선글라스인데요. 기존의 안경을 쓰고 움직임이 약간만 격해져도 접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를 안경점 가서 나사를 뻑뻑하게 조였거든요. 그래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더라고요. 또 하나의 교체 이유는 선글라스 부분을 열었을 때 높이 안 올라갑니다. 한계점의 각도가 너무 낮아서 눈 아래에 있는 사물을 보는 건 문제없는데 정면에 있는 걸 봤을 때 계속 시야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본 안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기존에 썼던 안경도 다른 매니아층이 있는 안경이기 때문에 중고로 팔고 이 안경을 중고로 드리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백팩, 28리터짜리 뒤로 매는 가방입니다. 기존에 쓰던 31리터에서 5리터 더 늘어나는 가방은 중고로 팔고요. 더 작은 가방으로 줄였는데 이게 내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맞는 얘기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은 무언가를 수납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수납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방이 이것보다 조금 클 때는 거기에 딱 맞게 물건을 수납시켰었고 그거보다 더 큰 가방을 맸을 때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28리터로 줄이니까 또 여기 있는 물건이 다 들어가고 저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게 저의 여행 가방이자 이민 가방, 이민 짐 보따리도 되겠죠. 다음은 의류 압축팩. 중고 사이트에서 구입했는데요. 브랜드는 저도 모릅니다. 우산. 69g짜리 우산을 쓰다가 그 우산은 인도에서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귀국하자마자 새로 구입한 초경량 우산인데 이거는 90g이 넘어요. 경량을 중시하면서 왜 다시 무게가 늘었느냐?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썼던 건 중앙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50cm였거든요. 이거는 55cm입니다. 비를 막아주는 면적이 더 넓으면서 경량인 우산을 구입했는데 이거를 구입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몸에 늘 매달고 다니는 저 카메라. 저 구성이 한 400만 원이 넘어요. 우산이 이거보다 작았을 때는 제가 아무리 카메라를 보호하려고 감싸도 비가 많이 올 때는 물방울이 튀기더라고요. 그렇다고 비 올 때마다 카메라를 가방에 집어넣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하여 55cm짜리 초경량 우산 새로 구입했습니다. 아, 우산 분실은 10년 만에 한 것 같아요.
아, 그때 입었었던 긴팔 옷에 주머니에 지퍼가 있었더라면 분실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제가 물건은 많지 않지만 물건을 분실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 예가 하나 더 뭐냐? 안대 바뀌었습니다. 왜냐? 분실하기 때문에. 네팔에 있는 숙소에서 분실했고요. 다른 숙소로 옮겼을 때 분실한 걸 바로 알아차리고 기존에 머물렀던 숙소에 연락을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 안대가 빛 차단율이 100%라고 하거든요. 보통 99.9%라고 하지 100%란 말은 잘 안 쓰는데 100%는 솔직히 아니야. 99.9예요. 다음은 수건. 여기 있는 물건 중에 아마 연식이 가장 오래된 걸 거예요. 9년 전에 대만을 걸어서 일주할 때 구입했던 거거든요. 접으면 한 손에 쏙 들어가는 경량 수건, 스포츠 타월 되겠습니다. 빨래끈, C2 서밋 빨래끈. 아직도 이 빨래끈 초강추. 제가 뭐 소개하면서 강추란 말 잘 안 씁니다. 특히 그게 물건일 때는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1인 여행자 하나 구입하시고 커플 여행자 각자 하나씩 구입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C2 서밋과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C2 서밋 빨래끈은 가방 하나로 사는 미니멀리스트가 꼽은 세기의 발명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해서 절대 사재긴 하지 마시고 한 개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모기장. 2명이서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 모기장입니다. 캠핑용이기 때문에 평소 쓸 때는 많이 불편해요. 제가 보시는 것처럼 약간 까탈스러운 성격이에요. 잠귀도 밝고 잠도 잘 못 자요. 이런 사람이 자는 환경에 모기가 있으면 모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는 저의 행동을 보고 그걸 보는 사람이 자기가 대신 저 모기에게 물려주고 싶을 정도로 제가 미친처럼 행동하거든요. 그 모기를 안 잡으면 일단 밤을 새야 되는 거야. 저도 이런 제가 피곤하고 싫기 때문에 모기장을 휴대해서 다닙니다. 최근에 태국 빠이에 갔을 때 이 모기장이 엄청나게 큰 활약을 했습니다. 각 객실에 각 노천탕이 딸린 숙소를 예약했었어요. 그런데 모기가 너무 많아서 야외 노천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모기를 피하려면 계속 물속에 머리를 담그고 있어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모기가 많아서 얼른 이거 꺼내와서 설치하고 필사적으로 목표물을 향해 달려오는 모기들이 모기장에 탁탁탁 걸려있는 모습을 보는 그때 와, 어찌나 흐뭇하던지 야외 온천을 즐기고 있습니다. 모기장이 이럴 때 큰 활약을 하네요. 이거를 사고 3개월 동안 딱 그때 한번 활약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들고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지만 최근 댕기열, 모기로 인한 전염병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 차원이자 백신을 들고 다닌다는 생각으로 모기장을 계속 휴대하려고요. 다음,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아니고요. 빨아 쓸 수 있는 마스크. 칫솔. 치약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 칫솔. 한 달에 한 번씩 끝을 교체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할 수 있는 걸 여분으로 2개 더 가져왔습니다. 치약을 끊게 된 계기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 그 치약의 무게조차 줄이기 위해서 끊었던 거고, 샴푸를 안 씀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상하면 이발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치아는 계속 자라나는 머리카락과는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는 치약 무게 정도는 감수하고서라도 치약을 사용할까 말까 고민하는 중이에요. 손톱깎이. 대만에서 산 손톱깎이인데요. 원래 이 손톱깎이를 수납할 수 있는 부속이 있었는데 그게 박살이 났어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건 좀 불편해서 조만간 새로 살 것 같습니다. 선크림. 선크림은 2개 가져왔어요. 이게 올 봄에 산티아고 순례길 걸을 때 산 건데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서 새로 선크림을 구입했고요. 이것도 중고 사이트에서 구입했어요. 중고 사이트에서 신품 미개봉. 스틱형으로 된 걸 구입해봤어요. 다음은 시어버터. 화장품 대용으로도 사용하고 머리카락 두피에도 바릅니다. 살짝 덜 마른 머리에 시어버터를 발라주면 약간의 스타일링 효과도 있어요. 현재 쓰는 화장품은 시어버터와 선크림,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비누. 비누는 여기 없어요. 욕실에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안 쓴다고 해서 비위생적으로 살진 않아요. 비누 케이스 2020년에 구입해서 4년째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봉. 하노이 공항 라운지에서 챙겨온 면봉이에요. 최대한 면봉은 안 쓰려고 하는데 귀 안쪽에 젖어있는 느낌이 들거나 너무 오랫동안 귀지를 안 판 느낌이 들 때는 면봉 사용합니다. 면봉 사용 사실 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 이번 여정에 챙겨온 알레르기 약. 제가 네팔에서 병원 갔었죠?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 갔던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알레르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텀블러, 손잡이가 있는 텀블러입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 중 잘 산 물건으로 순위를 매겨보라고 하면은 이 텀블러가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보통 텀블러를 이렇게 잡으면 손 하나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손잡이가 있는 텀블러는 손잡이 쪽으로 손가락을 하나 걸고 한 손가락만 제외하고 남은 손가락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손잡이 있는 텀블러의 장점이고요. 이 텀블러는 일본에서 구입한 건데 처음 나왔을 때 꽤 화제가 되었었어요. 왜냐면 뚜껑에 보통 고무 패킹이 있어서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줘야 되거나 세척을 해줘야 되잖아요. 얘는 뚜껑에 고무 패킹이 일체화된 텀블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텀블러, 이 브랜드를 강추할 것이냐? 그거는 말을 조금 아끼겠습니다. 보온력도 발군이고 휴대성도 좋고 가볍고 너무 좋은데요. 음료를 컵에 따를 때 무조건 한두 방울씩 흘러요. 물론 그냥 입 대고 마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컵에 이렇게 나눠서 마실 때 액체가 무조건 흐르는 단점이 있다. 드립 필터, 몬벨 제품이고요. 미니멀 유목민 채널 영상 초반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그 제품 맞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중간에 한번 교체는 했어요. 맥북 에어 15인치, 맥북 에어 13인치와 아이패드 프로 조합으로 영상 편집을 해오다가 노트북에 아이패드까지 들고 다닐 때 비행기 타는 순간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짐 검사할 때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태블릿도 꺼내라고 하잖아요. 그거 두 개를 다 꺼내는 것도 매번 불편했고 저한테는 이러한 노트북이나 카메라가 귀중품이거든요. 숙소에서 잠깐 외출할 때 여러분들 귀중품 어떻게 하십니까? 금고에 넣거나 챙겨서 나가시죠. 저는 주로 챙겨서 나가는데 가까운데 외출할 때도 노트북 챙기고 태블릿 챙기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뭘 위한 미니멀이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면 두 개를 편집하는 건 물론 편했지만 13인치 노트북과 아이패드 프로를 판매하고 15인치짜리 노트북을 구매하면 기존에 편집해오던 방식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맥북 에어 15인치 구입했습니다. 이거 하나를 드리고 5개를 내보냈어요. 맥북 에어 13인치, 아이패드 프로 키보드, 애플 펜슬, 블루투스 키보드, 트랙패드까지 6개를 내보냈네요. 그런데 솔직히 기존에 있었던 노트북 하나로도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단지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 편리하자고 장비를 늘렸던 거죠. 그리고 노트북 케이스, 저 가방에 노트북이 들어가는 수납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노트북 케이스 새로 구입을 했고요. 이것도 중고입니다. 방수가 되는 노트북 케이스에 물에 담그는 건 안 되지만 비가 많이 쏟아지는 정도로는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눈치챘는데요. 저 가방이랑 노트북 케이스랑 이거 비누 케이스 같은 브랜드네. 마타도르 투사. 핸드폰 아이폰 SE2입니다. 박 작가 나름 얼리어답터인 것 같은데 왜 아이폰 SE2 쓰냐? 이런 의견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거는 기대가 어느 순간 끝났기 때문이에요. 잠깐 커피 좀 마시고 와서 다시 찍겠습니다. 너무 씨부렸네. 네, 커피 마시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제가 소유한 물건 중 가장 비싼 물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2023년 10월 13일 날 출시되었는데 그 전에 제가 소유했던 알파7 마크4를 일본 오사카에 있는 소니 공식 매장에 가서 위탁 판매를 하고 차액을 5, 60만 원 정도 얹어서 이 카메라 구입했습니다. 전에 쓰던 카메라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단지 크기가 더 줄어들고 무게가 150g 가량 줄었으며 기능이 조금 더 새로워졌습니다. 그거 외에는 동일해요. 다음은 렌즈인데요. 기존에 쓰던 16mm, 35mm에서 20mm, 70mm 렌즈로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이유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 때문에 교체한 거예요. 포켓3로 촬영하고 있는데 화각이 좀 넓어지는 광각 필터를 씌워놨거든요. 이게 16mm 화각입니다. 광각 필터를 제거하면 20mm 화각이 돼요. 오즈모 포켓 3세대 모델을 사니 기존에 쓰던 렌즈와 화각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화각을 찍을 때는 오즈모 포켓, 20mm 이상의 화각을 찍을 때는 20mm부터 70mm까지 커버가 되고요. 카메라 성능을 이용해서 157mm까지 화각 줌을 넣을 수 있거든요. 다음은 샷건 마이크. 미러리스 카메라에 달려있는 샷건 마이크. 다음은 무선 마이크. 2명이서 동시 녹음 가능한 마이크고요. 마이크도 그렇고 렌즈도 그렇고 저 끝에 있는 가방도 그렇고 제품을 살 때 들어있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기타 잡화, 이런 충전기 선 같은 것들 넣을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마이크. 이거 마이크 세대 합친 가격에 조금만 더 웃돈을 주면 이 노트북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마이크, 음향에는 투자를 좀 했습니다. 무선 이어폰. 산티아고 순례길을 갈 때만 해도 에어팟 프로 2를 썼는데 보스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각보다 배터리가 빨리 닳더라. 두 번째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보스가 조금 더 위에 있더라. 비행기를 비롯하여 장거리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저로서는 제품이 세련된 것보다도 기능에 충실한 게 오히려 더 잘 맞더라고요. 유선 이어폰, 이거는 영상 편집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아이폰에 들어있던 기본 구성품이고요. 음질이 상당히 무난합니다. 외장하드 2테라입니다. 이게 3년 전에 제주도에 있을 때 산 건데 여전히 현역으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겸 충전기. 이거 외에 최근까지 보조 배터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팔과 인도를 갔을 때 이거 용량 2배 되는 보조 배터리를 구입해서 챙겨갔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보조 배터리 2대가 다 활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전이 아무리 길어도 하루 종일 정전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또 정전입니다. 앞으로도 웬만하면 하루 종일 정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여기 오기 전에 보조 배터리 중고로 팔았어요. 보조 배터리도 중고로 팔리네요. 저도 중고로 사본 적이 있지만 팔리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산티아고 순례길 걸을 때도 가져갔었던 건데 이거 자체가 콘센트 역할을 하면서 기기 충전을 시키고 기기가 완충이 되면 남은 전력이 이 안에 채워지는 방식입니다.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한다는 거죠. 용량이 5000A밖에 안 돼서 카메라 2대와 마이크, 핸드폰까지 충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부 동시에 충전할 일은 거의 없다는 거. 응? 아, 저기 있구나. 이거를 여기 배치 안 했네. 노트북 충전기와 충전기 선이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서 핸드폰이나 마이크 등을 충전합니다. 전 세계용 플러그. 여기 베트남이나 태국은 한국에서 쓰던 콘센트 한 90%는 거의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태국 아래에 있는 말레이시아, 싱가폴, 더 밑으로 가면 오세아니아, 콘센트 모양 독특해요. 한국 거 사용 못합니다. 기회만 되면 호주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플러그 휴대해서 다니고 있고 중고로 약 3,000원 정도 주고 구입했습니다. 사실 신품이 한 25,000~26,000원 정도 하는데 중고 장터에 저 매물이 넘쳐나요. 다음 미니 삼각대. 기존에 쓰던 삼각대를 판매하고 더 가볍고 작은 미니 삼각대로 교체했습니다. 이게 미니 삼각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늘렸을 때 큰 카메라를 다는 건 절대 좋지 않아요. 이거 봐. 이거 뭐 지멋대로 내려가잖아. 이런 카메라를 쓰려면 큰 삼각대가 있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데요. 없죠.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를 탈 때는 기내 반입 규격인 삼각대를 들고도 기내 반입이 안 돼요. 무조건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합니다. 그게 그 나라 규정이에요. 올해 초에 저희가 발리에서 호주 케언즈를 가는데 한 3년 가까이 문제없이 기내 수화물로 반입했던 삼각대가 인도네시아를 출국할 때는 기내 반입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만 따로 위탁 수화물로 맡겨 했는데 저 보내는데 7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발리에서 삼각대나 셀카봉을 가지고는 출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다행히 항공사 직원의 재량으로 삼각대만 따로 무상으로 포장해서 보내주셨는데 free. 잠깐만, 기쁨을 감출 수가 없네. 나중에 보자. 삼각대 만났어. 그 경험 이후에 앞으로도 삼각대가 기내 반입이 안 되는 나라가 늘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와 이참에 경량화하자라는 생각에 현재 삼각대는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를 촬영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집게 형태의 클램프라는 걸 새로 구매했어요. 낮은 높이의 화각이나 탁자 위에서 촬영할 때는 미니 삼각대를 사용하고 조금 더 높고 다양한 화각을 원할 때는 저 클램프를 여러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픽 디자인 캡처. 카메라를 어깨 끈등에 거치하는 용도고요. 막 그렇게 잘 만들어진 제품 같지는 않습니다. 이 캡처에 카메라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10번 중 2~3번은 삑살이 나는 것 같아요. 다음 노트북 거치대. 2020년에 중고로 사서 아주 잘 쓰고 있는 노트북 거치대.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끝나가네요. 손목시계. 가민 피닉스. 스마트워치고 핸드폰과 연결하지 않아도 지도도 볼 수 있고 내비게이션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조명이 달려있는 스포츠 계통 스마트워치 중에는 꽤 하이엔드급에 속합니다.
매일매일 아주 잘 쓰고 있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쓰는 순간 한 손이 구속되죠. 이 남은 한 손은 카메라를 쓰거나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핸드폰으로 지도를 못 보잖아요. 그때 스마트워치로 지도를 확인하거나 유튜브 댓글을 보거나 하는 식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워치는 추천 안 드립니다. 스마트워치를 아직 안 사신 분께서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말리고 싶어요. 스마트워치를 사는 순간 여러분은 배터리 충전의 노예가 될 것이고요. 결코 스마트하지 않음에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음은 태양광 조명. 참고로 여기 있는 거, 이거는 녹음기 마이크의 케이스입니다. 태양광 조명이랑 재질이 좀 비슷해 보여요. 태양광 조명은 소유자는 사실 미키인데 거의 제가 사용하다시피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무드등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꽤 밝아요. 정전이 잦았던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이게 신품이 3만 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키가 벼룩시장에서 건져왔습니다. 거의 새 거를 얼마에 하는지 알아요? 500원. 이거를 500원에 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50엔 줬대요. 자, 이제 거의 소개가 끝나갑니다. 나머지는 복대에 들어있는, 이거 복대 얘기했나? 미키가 직접 만든 겁니다. 지퍼는 앞쪽에 도 있고 이렇게 뒤쪽에도 있는데 꺼내는 용도가 많지 않은 건 뒤에 넣습니다. 제가 지갑이 없는 대신에 목돈이 생기면 이 안에 넣고요. 여권, 그리고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일본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 관광종사원 자격증, 인솔자 자격증, 한국 신용카드, 일본 신용카드, 공항 라운지카드, PP카드라고도 하죠. 일본 재류카드, 일본에 들어갈 때 필요한 신분증 같은 거예요. 대만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또 6개월 내에 촬영한 증명사진도 있어요. 가끔 증명사진이 필요하더라고요. 카메라 렌즈 케이스에 들어있는 물건으로는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네팔에서 알레르기로 병원에 갔을 때 그때 발생한 비용을 일본에 돌아와서 해외여행자 보험 청구했거든요. 청구하는 서류에 인감도장 날이 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사용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곰인형. 제가 가진 집 목록에 늘 함께 있는 인형들이죠. 미키 손가락 인형은 2대째입니다. 초대 손가락 인형은 산티아고 순례길 걸을 때 팜플로나에서 분실했습니다. 분실은 했지만 손가락 인형 안에 들어있던 영혼이 저를 따라왔고 제가 그 영혼을 간직하고 있다가 일본에 돌아와서 미키가 저 2대를 다시 만들어준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티아고 순례길 시리즈 에피소드 9편을 참고해주세요. 자, 제가 이번 여정에 챙겨온 여행지 목록이자 소유한 모든 물건 소개가 끝났고요. 여기 포함되지 않은 물건이 딱 2개가 있습니다. 그거 2개만 지금 제품에 없어요. 하나는 일본 통장, 일본에 있고요. 미키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책을 쓰지 않습니까? 책 관련 계약서. 계약서도 늘 휴대하고 다녔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요. 그거를 몇 년 동안 지켜보던 미키가 저의 미련함을 덜어주고자 책 계약서와 일본 통장을 본인의 귀중품과 함께 일본 어딘가에다 보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면 여기 있는 집 목록이 제가 지구상에서 소유한 모든 물건 다 놓아둔 모습 되겠습니다.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을 제외하고 짐을 다 가방에 넣으면 약 10kg 정도 되고요. 저희 부부는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보통 한 도시의 숙소를 정하고 2, 3일 머무르면 다음 숙소로 이동합니다. 도시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숙소만 옮기는 거예요. 이게 귀찮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캠핑 가시면 캠핑할 만한 장소 물색하고 그 다음에 장소 정돈하고 그 위에 내가 가져온 용품 꺼내는 거, 이거 즐겁지 않습니까? 이 물건들을 활용해서 생활하는 게 재밌어요. 굉장히 즐거운 과정입니다. 저희 둘 다 짐을 빨리 싸면 5분이면 꾸리고요. 보통은 10분, 널어놓은 빨래, 개고 그런 걸 다 정리한다고 해도 최대 20분이면 떠날 준비가 끝나거든요. 이 상태로 지내다 보면 숙소를 옮겨야 할 때 그날 아침까지 숙소가 안정해져 있어도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가방 메고 카페로 가서 커피 마시면서 새로운 숙소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옮겨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거나 엄청난 자유를 느낍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장난으로 우리가 숨만 쉬는데 드는 유지비가 얼마나 발생할까 계산을 해봤는데요. 미키는 하루 400원, 저는 하루 990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숙식, 교통비 다 제외하고 단순히 이렇게 숨만 쉬는데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미키는 한 달에 통신비 약 12,000원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루로 계산했을 때 하루 유지비가 400원 나오는 계산이 된 거고요. 저는 통신비, 포토샵 사용비, 편집이 끝난 영상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보관료 이거를 하루로 나눠서 계산해 보니 약 990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빚도 없으니 이 금액이 저희가 살아가는 유지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 말이 정말 길었죠? 이상 다낭 하루 만원짜리 숙소에서 전한 미니멀리스트의 짐 목록 소개였습니다. 미니멀은 계절을 가지고 노는 힘이 있습니다. 미니멀하기. 끊어. 끊어. 끊어? 안녕.